수학하 보시면 11페이지 있죠. 저번에 내가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솔직히 네, 그냥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는 그냥 크게 X자를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뺍시다. 11페이지 예제 6번 안 하고 더 넘어가서 14페이지에 그 예제 9번 파트 공통접선도 그냥 통째로 X를 치죠. 그러고 나면은 뒤에 연습 문제에서 네, 안 풀어도 될 문제들이 몇 개 더 생기거든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9번, 10번, 11번, 12번 네, 이 네 문제 일단 안 하셔도 되고요. 9, 10, 11, 12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7번도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에 수업 못 들은 친구는 내가 일단 그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최대한 빠르게 봐서 해주시길 바라고. 예, 이어서 갑시다. 9페이지예요. 자취라고도 부르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의 문제들, 특히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딱 이게 정확하게 단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약간 좀 애매한 파트이긴 해요. 이게 심심하다 하면은 계속 등장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직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원 때도 얘기하고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함수라던가 다른 도형들 만날 때도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식의 파트인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 뭐 다들 아시나 모르겠네. 이런 거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만 좀 하는 부분이거든. 일단은 자취의 방정식을 처음 스타트할 때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다만 익혀보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푸는 방법이 그냥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족하는 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그냥 그 문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난 생각해. 그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딱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는 바로 한번 보도록 하자고. 뒤에 있는 친구들 잘 보여요? 오케이. 네. 자, A점이 마이너스 4,0이고요. B점이 2,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AP 선분의 길이랑 BP 선분의 길이가 지금 몇 대 몇인? 2대 1짜리를 만족하는 이 점 P가 그리는 자취, 뭐 영어로는 trace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지금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단어는 지금 뭐 다루고 있죠? 원 다루고 있는 거 맞지? 딱 봐도 이게 갑자기 막 타원되거나 막 이런 다른 모양이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원일 거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과연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일단 이게 지금 이거 만족하는 P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P점 좌표를 x, y라고 둔 다음에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런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자, AP 길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도와주셔. 근데 잠깐만. 이거 기립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뭐가 깔리죠? 루트가 깔리죠. 루트 좋아요, 싫어요? 그치, 귀찮죠?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냥 쿨하게 AP 대 BP가 2대 1이면 제곱 대 1이면 이게 몇 대 몇으로? 그치, 4대 1로 가겠지 해서 네, 루트는 최대한 생략하고 가는 게 좋다고 봐. 자, AP 길이 제곱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점과 점 사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BP 길이 제곱은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AP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의 제곱이 4대 1이라면 요 값의 전체 몇 배를 때린 게? 4배를 때린 게 이 식과 일단 같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가자.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여기다 전체 4배를 때려서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 이걸 이제 싹 다 전개해서 할 건데 이 전개를 정말 무식하게 그냥 다 늘어뜨리지 말고 살짝 암산 좀 가미해서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리고 순서 바꿔서 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4x제곱이죠? x제곱 넘어가니까 몇 x제곱이겠어? 3x제곱.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괜찮겠니?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4x 있어요. 4배 하니까 마이너스 16x겠지. 마이너스 16x가 여기는 플러스 8x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x.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 상수항 4 곱하기 4라서 16이고 얘 16이니까 날아가겠네요. 되죠? 4y제곱에서 y제곱 넘어가니까 3y제곱은 0.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도 암산하는 거 연습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거 딱 보면 뭐 나눠주고 싶어? 그치, 3 나눠주고 싶은 느낌이 딱 들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만 작성해도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 여러 16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16을 더해주면은 원래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뭐의 제곱이죠? x-4의 전체 제곱 그리고 여기는 y의 제곱 이게 지금 뭐 4의 제곱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 16이라 써도 되겠죠. 결국 해석은 이걸 만족하는 P점은 중심을 뭐로 하는? 그렇죠. 중심을 4,0으로 하고 반지름이 몇 자리? 4자리인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연습이 지금 바로 그 밑에 4-1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걸 다 연습해 본 다음에 이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시간 좀 충분히 드린 것 같거든요.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죠? 중심이 몇 콤마 몇 자리고 8,0짜리 반지름이 6자리인 원이 만들어지면 잘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방법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뭐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자취의 방정식은 딱 이거 한 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유형, 정확히 이 유형을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기 중간에 써 있기도 하지만 들어본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도 불러요.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왠지 이름만 봐도 되게 겁나게 옛날 사람 같죠? 거의 기원전 사람 같은 그런 느낌. 나도 솔직히 뭐 저 사람이 뭐 저분이 뭐 기원 전이지 기원 후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수학자긴 하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요 A점이랑 B점이 좋은 점인 게 어느 축 위의 점이라서 둘 다? X축 위의 점이라서 내가 굳이 Y축을 그려야 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봐. X축만 그냥 바라보자고. A점 대충 그냥 여기라고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B점 뭐 대충 여기라고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AP 대 BP를 몇 대 몇으로 하래? 2대 1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래요. 자, 실제로 2대 1이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점이 2대 1 무슨 점? 내분점 먼저 떠오르네. 일단 이거 혹시 바로 몇 콤마 몇인지 보이나? 여기가 2배고 여기가 1배예요. 오, 이변이 분분한데? 그쵸. 전체 6의 길이를 4, 2로 쪼갠다면 아마 여기 0, 0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 원점인데 뭐 몰라. 관심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2대 1로 매분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2대 1로 매분하려면은 길게 가고 이렇게 짧게 가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다. 인정? 자, 그래서 일단 요 점도 뭐 구한다면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이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결국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본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2대 1. 자,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아, 내분하는 점이랑 내분하는 거랑 외분하는 거 그거 다 기억납니까? 내분하는 거 몇 콤마 뭐라고 써야 돼요? 2대 1이니까요. 그쵸? 네, 정석대로 갈게요. 2 더하기 1분의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거를 뭐 한다? 얘 더하는 거죠. 그래서 4 빼기 4라서 일단 뭐 0이 되는 게 운명이고 여기는 그냥 뭐 0끼리 갖고 놀아봤자 당연히 0이겠죠. 그지? 자, 외분하는 거는요? 2-1분의 4 더하기 4로 구호 바뀌면 되고 여기도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3분의 0이니까 실제로 몇 나오는 거고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분의 8이라서 몇 나오는 거?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0,0이랑 8,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면 이 원의 센터는 누가 될 수밖에 없고 4,0이 될 수밖에 없고 반지름도 실제로 몇 자리? 4자리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아까 구했던 정답과 일치하는 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예제 문제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1번 푼 것도 결국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그 A점과 B점을 3대2로 내분하는 점 하나 구하고 3대2로 외분하는 점 하나 구한 다음에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방을 세워주는 게 훨씬 더 빠른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모든 원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딱 요것만 이렇게 유형이 잡힌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이게 중요해요? 아까 했던 게 중요해요? 당연히 아까 했던 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이렇고 나머지 문제들은 틀이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P점을 X, Y로 둔 다음에 문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 방법들.
이런 문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쉽겠지만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4-2번 있죠. 이 문제는 아폴로니스 1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눈으로 풀 수도 있다고 봐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래? 최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풀기를 권장해드리고, 잘 안 된다 싶으면 한번 수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맞습니다. 18가 나오면 돼요. 이유는 결국은 그 A, B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의 자취로 그려질 거기 때문이거든. 자, 이거를 어떻게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지 그림만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자, 여기 봐봐요. 자, 첫 번째 원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래? 마이너스 1, 2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이 몇 짜리? 2짜리니까 한 대략 이 정도 그리면은 괜찮게 이 정도로 보이겠죠? 중심 찍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몇 짜리로? 2짜리로 그냥 그림만 그렸어. 이 중심 좌표가 과연 중요할지 중요하지 않을지는 문제 끝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원이랑 그 바깥에 있는 원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몇 짜리? 3짜리인 게 외접한다는 게 중요하죠. 외접한다는 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톱니바퀴 마냥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거니까. 이 원은 중심이 A, B예요. 특정하게 잡혀있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빙글빙글 돌거나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외접하면서 돌아야 한다면 결국은 이 중심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냐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인공위성 궤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해석이 되면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결국 이 중심에서부터 이 길이가 지금 몇일 거니까? 그쵸, 5일 거니까 이 반지름 5짜리로 하고 있는 그 원의 둘레의 길이가 몇이냐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답이 18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수식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뭐 하고 싶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럼 봐봐. 이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중요했나요? 이 문제가? 딱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0,0이든 뭐 100,100이든 간에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네, 최대한 자유롭게 푸시는 게 괜찮다고 보고 1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원방 파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개념이 혹시 뭔지 기억납니까? 뭐 이런 거 그냥 물어볼게. 자, 첫 번째 방정식이 L1이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일반적으로 잡을게. 그리고 이 L1 직선이랑 평행하지 않은 또 다른 직선 L2는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잡았어요. 평행하지 않다면 이 두 직선은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교점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지. 이 교점은 A라고 하고요. 귀찮으니까 그냥 X1, Y1이라고 우리 연립해서 구했다고 치자. 이거 다 지금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A, B, C랑 A', B', C' 미지수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숫자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방정식, 이거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 생각엔 직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였거든. 일단 물어볼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보라색 직선이 몇 개 그려질 수 있겠어? 당연히 무수히 많을 거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리는 게 다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서 4,7을 지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있으면 그제서야 이 직선은 정확하게 하나로 특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 L. 이거 4,7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갑자기 숫자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x2, y2라고 할게요. 얘 빼기 얘분의 예. 그래서 지금 이 직선 위의 점을 x, y라고 잡은 다음에 그 기울기 같다라고 해서 할 거라고? 네. 네. 아까 내가 이거랑 이거를 구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림도 설명 없어. 그냥 이렇게만 그냥 물어본다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거 기억 안 나나? 내가 해드릴게요. 두 직선식에 연립하는 과정인데 한쪽에 K배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거. 왜 이래? 왜 다 처음 보는 눈치지? 뭐야? 무슨 일이고 이게? 진짜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아 그래. 쉽지 않네. 자 일단 알았어. 자, 이해시켜 드릴게. 이런 식으로서 표현이 돼요. 일단 믿어줘. 일단 믿고 난 다음에 봐봐. 이 식 자체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이 K가 뭐든 간에 어차피 X가 사라질 일은 없을 거고 Y가 사라질 일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식을 서로 간에 연립한 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를 연립을 하면 이 빨간색 점이 몇 콤마 몇인지 구하는 게 어렵겠니? 안 어렵겠니? 당연히 안 어렵죠. 이건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연립하는 거 그동안에 주구장창 했을 거니까 했다고 치고 이 두 점 사이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세우는 느낌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이해합니다. 지금 요게 A, B, C, A', B', C'으로 되게 막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게요. 자, 직선 하나 추천받습니다. 하나 세워봐요. x 3은 0? 나쁘지 않네요. 두 번째 직선 추천받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게요.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그리고 둘이 연립 좀 해줄래요? 도와줘. 잠깐만. 둘이 더하면 3x 더하기 4잖아? 개불편하네. 3? 6! 나이스. 자, 다시. 편집. 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9가 0이니까 일단 x가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은 y는 0. 오, 너무 좋네. 자, 그래서 일단 요 a점이 몇 콤마 몇인 거? 마이너스 3 콤마 0인 거 일단 구했습니다. 자, 없다고 치고. 자, 그리고 나서 요 다른 점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추천받죠? 뭐 그냥 아무거나 불러봐요. 일단 하나는 5 잡고요. 다른 거? 마이너스 6. 뭐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이제 시작이야. 이 L1 직선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래. L2 직선은 2x 빼기 y 더하기 6은 0이래.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5, 마이너스 6을 지나는 방정 직선이 무엇이냐? 이 루틴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간다면 이 두 직선을 연립한 점 구했고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 세우는 게 어렵겠냐고요. 이건 현재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최근에 했던 그 1차 함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니까 이 두 점 사이에 이 두 점 기울기 구하고 점해서 직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소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직선 L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괜찮아. x 더하기 y 더하기 3 더하기 k배 2x-y 더하기 6은 0. 이렇게 일단 세우자는 거야. 두 직선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 데다가 k배 붙여가지고 서로 연립하는 느낌으로 쓰시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5 마이너스 6이니까 xy 자리에 다 뭐랑 집어넣는다? 5랑 마이너스 6을 집어넣을 거야. 자, 갑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죠. 그리고 여기는 k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10 더하기 6 더하기 6이네. 22? 그지 깽깽같이 나오네. 자, 그러면 k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1분의 1. 자, 되게 뭔가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맞습니다. 일단 k가 마이너스 11분의 1이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갈아 끼우고 난 다음에 양변에 11배 하고 다시 정리를 한 식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직선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루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 지금 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직선에서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13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페이지에서 자, 뭐라 나오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 13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8번 있죠? 그 위에 있는 거. 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은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 바로 보여요, 혹시? 2,1이고 반지름은 아마 구해 보시면 1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조금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 정도로. 자, 보세요. 이 두 원이 지금 교점이 몇 개래? 2개래. 그리고 그 두 교점을 일단 나는 위에 점을 A, 아래 점을 B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볼게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아, 원을 결정하려면 점이 총 몇 개 나오면 될까? 맞아요. 3개로 인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어떻게 표현되니까? x제곱, y제곱, ax, by, c는 0 이렇게 표현되고 미지수가 몇 개라서? 3개라서 힌트도 몇 개 있어야만, 3개가 있어야만 분명히 단 하나의 원을 특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좌표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 두 점 가지고 이 원을 특정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자,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여러 원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쪼만하고 타이트한 원으로 그릴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그려지는 뭐 여러 원도 그릴 수 있을 거고, 맘만 먹으면 그냥 몇 개로 그릴 수 있죠? 무한개로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두 점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한 점이 특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 원이 단 하나로 특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네요. 마치 여기서 했던 그것처럼. 이거랑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똑같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얘는 직선이고 얘는 원. 이게 2개, 3개. 힌트가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첫 번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짜리래. 근데 는 4라고 하지 말고요. 빼기 4는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여기 있는 원은 지금 뭐라고 나왔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을 아까 했던 대로 본능적으로 표현한다면 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봐. 일단 첫 번째 원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원도 가로 붙여서 써요. 는영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배를 해서? 그렇지. 상수 K배를 해서 이렇게 쓴 식이 뭘 의미한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방정식. 아직은 자유로운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읽으면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 두 원의 교점과 무슨 점을 지난대? 원점을 지난다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여기서 특정된 점이 0,0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식의 x자리 y자리에다 뭘 집어넣는다면? 00을 집어넣는다면 k값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자, 00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여기 쓱쓱쓱쓱 사라지고 더하기 4k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k값이 몇이 나오고? 1 정도가 나오고, 자, k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새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다 보면은 나오는 그 원이 그 문제의 정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봐봐, 방법은 별거 없잖아. 방법은 별거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두 원의 교점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각해봐요. 당연히 가능은 해. 못할 일은 없어요. 왜? 이 두 원 중에서 미지수 껴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열림만 하면 장땡이야. 근데 하고 싶냐고. 그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정상이죠. 굳이 2차 연립2차 방정식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서 이 두 원의 교점 좌표를 일일이 구하는 아이디어보다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원방 문제를 풀 때 가장 현명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실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라고 난 보거든요. 혹시 근데 이 그림 뭐 과학 여러분들 좋아하시다 보면 약간 자기장이랑 되게 뭔가 비슷한 느낌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죠. 실제로 저 AB를 뚫고 지나가는 저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하거든요. 공통현이 뭐였지? 네. 그렇죠.
어떤 한 원 기준의 현과 다른 원 기준의 현이 겹친다면 우리는 그 현을 공통현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지금 두 번째 직선이 두 번째가 물어보는 게 미안해요. 두 번째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일의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구할까? A점과 B점 좌표를 구하지 않고도. 그거 그냥 1차 저번처럼. 네, 저번에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현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기하적인 느낌으로 푸는 게 맞다라는 건가요? 결국 방정식으로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A점 좌표랑 B점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구했다면 두려울 건 없죠. 솔직히 뭐 여기서부터는 뭐 직선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별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거 어떨까요? 이 두 원을 서로 연립한다면, 즉 위에서 아래를 뺀다면 난 이 직선이 나올 거라고 봐. 실제로 빼보자. 위에서 아래를 빼줘요. 어떻게 돼요? 4x 더하기 2y 빼기 8은 0 나오죠. 뭐 2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시면 될 거고, 난 이거라고 봐. 실제로 두 원은 xy에 대한 2차식이면서 최고차 한계수들이 다 똑같잖아. 근데 그 둘을 연립하고 2차식을 사라지게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몇 차식이 등장하게 될 거고 1차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건 엄연히 직선이 아닐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난 가장 쉬운 게 이거라고 봐. 두 원 나와 있고 교점 두 개 존재하는데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그냥 서로 뭐해? 빼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그 뺀다라는 마인드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K배로 해서 잡았을 때 K 자리에 몇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동일한 마인드라고 보셔도 될 거고. 그쵸? 네,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K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이 K배는 이 두 원 중에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두 식 중에서 편안한 데다가 집어 K배를 해주시는 게 괜찮다 이 말이지.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다 K배를 하는 게 좀 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죠. 그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공통현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저번에 했던 대로 기하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이 삼각형 한 다음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보자. 자, 원점에서부터 2,1까지가 거리가 얼마? 예? 원점 0,0에서부터 2,1까지가 거리가 루트 5가 되고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몇이라 그랬고? 2라 그랬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이라 그랬어요. 이 삼각형은 지금 그림이 좀 해괴망측하지만 1제곱 더하기 2제곱이 루트 5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삼각형인가요? 직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해서 저 그림만 한번 따로 그려볼게요. 여기 둘, 여기 하나, 여기 루트 5가 되고요. 결국은 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높이만 구하고 몇 배 하는 게? 2배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여기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랑 얘를 곱한 게 얘랑 얘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2가 루트 5h, 따라서 h는 루트 5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공통현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의 2배인 루트 5분의 4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유리화는 하던 거 말던 거 상관없을 거고. 자, 어렵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원방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선에 있는 개념을 제대로 잡혔다면은 여기 파트도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제 4번이랑 여기 8번 유제 문제 했으면은 뒤에 있는 미안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20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봤으면 좋겠고, 2교시 되면 원과 직선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고전이랑 그린을 봐도 자취 문제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뭐 굳이 별게 있다면 요 문제? 이 문제는 정석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자취에 대한 마인드 세팅도 할 겸 재미있는 사실에 대한 하나도 한번 같이 겸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뭔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A점과 B점이 나와 있고요. 그 원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센터로 하시고 반지름이 뭐 3짜리라고 나와 있죠. 좌표 평면을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릴 필요가 없다. 굳이 그냥 A점 찍고 B점 찍고 원 대충 그냥 밑쪽에다가 그리신 다음에 자 문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원 위를 싸돌아다니고 있는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이 A점, B점, P점 이은 그 삼각형의 어떤 놈? 무게중심의 자취가 무엇인가?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은 점 3개 나왔을 때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하죠 보통? 그렇죠. 3개 다 더한 다음에 3 더하고 3개 다 더한 다음에 3 더하고 미안해. 3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마치 본능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약간 3으로 나눠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문제의 주인공이 P인가요? 무게중심인가요? 맞아요. 주인공이 무게중심은 일반적으로 G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P점을 X, Y라고 두는 게 아니라 그 무게중심점을 X, Y라고 두셔야 돼. 다시 자취 문제잖아. 구하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고 걔를 X, Y라고 두는 게 맞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P점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 원 위로 움직이고는 있대요. 움직이고 있어요. 동점이야. 정점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얘를 막 4,7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미지의 점이긴 해. 그러면 그렇죠. 뭐 만만한 게 A, B니까 뭐 싫으면 알파, 베타라고 두시던가 뭐 상관없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써 먹을 수 있는 건 이 P점이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만족을 한다는 거겠지. 즉 A 더하기 1의 제곱과 뭐요? B 더하기 2의 제곱이 얼마인 거? 9인 거는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관심 갖자고. X는 뭐분의 뭔지 말해줘요. 저거 A, B, P 세 개 점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땡큐. And then Y는 3분의 B 더하기 5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A-2를 몇 X로? 3X로 볼 수 있고 여기서 B 더하기 5를 3Y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를 3X 더하기 2 B를 3Y-5로 쓸 수가 있다면 이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다가 때려 박으시면 그만일 거라고. 자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뭐고 이거? 자 3x 더하기 뭐? 3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는 3y 빼기 5 더하기라면 3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죠. 깔끔하네.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암산 좀 하자. 어차피 이거 3 묶어내고 제곱으로 튀어나오면 9로 튀어나올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9로 튀어나올 거라고. 9 컷 해서 결국 결론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몇이 된다? 1이 될 거예요. 이게 자취겠죠. 이거 제곱한 그 9가 나오고 한 걸 미리 약분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일단 이 문제는 너무 좋습니다. 까놓고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이 문제만 좀 의미를 있죠. 이 문제만 좀 의미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저 그래요. 일단 받아들여집니까? 납득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재밌는 사실 하나. 그럼 봐봐. 이 원의 중심좌표 솔직히 쓸데없어 보이잖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저 중심좌표를 써먹었나? 솔직히 잘 써먹진 않았죠. 근데요 봐봐요. 저 A점과 B점과 저 중심 C점의 무게중심 좌표 좀 구해볼까? 마이너스 1, 1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3이죠. 그치? 3을 1로 나누니까 1이지. 얘가 뭐처럼 보여? 이 자취의 중심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원래 반지름은 몇이었어요? 3이었죠. 근데 무게중심 3으로 나눠주는 국룰 때문에 반지름이 몇으로 줄어든 거야? 3분의 1배가 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좋을까? 뭔 얘기냐면 결국은 이 결론이
이 원의 중심과 나와 있는 그 이 두 정점의 무게 중심을 센터로 하고 원래 반지름의 몇 분의 1배? 3분의 1배가 결론인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몇 초 컷이죠? 뭐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 걸리려나? 답을 내는 건 어렵진 않다. 이제부터는. 난 그리고 그걸 친절하게 지금 예를 들어 증명해 드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결과도 소중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뭐 그냥 바로 22페이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1페이지는 뭐 심심하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얘기가 쉬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한 수준이라고 취급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거를 뭐로써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할게요. 판별식이 양수여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건 이제 이차함수와 x축이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판별식의 가치를 아신다면 난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위치 관계도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뭐 교점 하나냐 아니면 만나지 않냐 뭐 그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거고 실제로 생각해 보더라도 원 이렇게 있어요. 뭐 중심은 그냥 있어 보니까 알파, 베타라도 뒀지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진다면 이 원과 이 직선은 만남, 안 만남? 안 만남. 교점 개수가 0개다 라고 얘기해도 될 거고 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게 슬슬 올라와서 정확히 뭐 할 수 있냐면 그렇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죠. 우린 이거를 접한다라고 하고 이 선을 이 원의 접선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접선이란 단어를 혹시나 처음 들어봤다면 앞으로 주구장창 듣게 될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학 2회 때 거의 피크죠. 아무튼 접한다라고 봐도 될 거고 교점이 몇 개? 1개라고 보는 게 맞죠. 노란색은 교점 0개. 자 그러다가 이것보다 살짝 더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면 교점이 무난하게 몇 개로 된다?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접하냐 아니면 만나지 않냐라고 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한글로 말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교점 개수가 교점 2개, 교점 1개, 교점 0개 뭐 이런 식으로도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면 돼. 뭐 어찌됐든 위치 관계는 별거 없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서 밝혀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이 직선식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 뭐 mx 더하기 n 정도라고 그냥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y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치도록 합시다. y를 mx 더하기 n이라고 쓰고 지금 이 관계를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을 해야만 뭔가 얘기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저기 보이는 y 자리를 누구로 갈아 끼워서 mx 더하기 n으로 그대로 갈아 끼우면 순수하게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틀림없이 또 등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겠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면 뭐겠어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거고 그게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라고 밝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은 다음에 판별식으로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0이라면 접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일단 상상해봐. 상당히 귀찮을 거예요. 상당히 귀찮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방법밖에 없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고 당연히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 상황 봐요. 이 파란색 상황은 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D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반지름은 뭐로 표현하죠? R로 표현하죠. 자, 이 파란색 기준으로 봤을 땐 D랑 R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R이 더 크죠.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 하다면? 짧다면 교점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럼 정확하게 접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D랑 R이 뭐 할 때? 그치, 정확하게 같을 때 접하면서 교점 개수가 1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D가 R보다 뭐 하다면요? 훨씬 크다면 뭐 한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가도 될 것 같아.
해서 결과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밝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면 돼. 첫 번째는 뭐였다? 집어넣어서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거. 두 번째는 이 D랑 R 사이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D랑 R 중에서 뭐가 크고 뭐가 작을 때를 외우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이거 외우면 외울수록 더 헷갈리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D 이 정도인데 R이 이 정도면 만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뭔 말이지? 잘못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거니까 조심하자 이 말이지. 자,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가보자고. 자, 이거. 자, 첫 번째 원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은 y는 x 더하기 k로 나왔어. 자, k 값에 따라서 교점이 두 개일 수도, 한 개일 수도, 0개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봐. 이거는 일단 판별식으로 하자. 자, 가자. 덤벼. 자,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암산으로 할 거예요? 좋은데? 자, 2x제곱이고요. 2kx고요. k제곱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짝수 판별식 갈겨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도와줘요? 예스. k제곱 마이너스 2에 k제곱 마이너스 2.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시죠 다들? 전개 좀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제곱이고요. 플러스 4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교점이 두 개이려면 판별식이 뭐여야만? 양수여야만 실근 두 개, x값 두 개, 교점 두 개라고 확인할 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그치? 내가 너무 무시한 거 아니죠? 자, k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되는 거라서 k는 누구랑 누구 사이로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정답이라고 봐.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무난합니다. 왜? 얘랑 얘가 키워드 숫자가 될 거니까. 교점이 한 개려면 k가 뭐 또는 뭐? 뿔마? 그치. 뿔마 2가 되면은 딱 판별식 0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거의 반대 범위.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뭐 할 때? 클 때 교점 개수 0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 할 때 판별식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판별식만 제대로 하고 부등식 하나만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결과값은 뭐 구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한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넘어갈게. 이건 이제 예제 2번을 적은 거거든요. 자, 원이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래. 그리고 읽어보신 반지름이 아마 루트인 거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직선과 그 원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봤어. 자, 한번 해보자. 자,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네.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요. 루트 2분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한 거죠. 그거 분의 절대값 갈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실제로 얼마냐면 그냥 1이네요.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잖아. 2분의 루트 2랑 루트 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루트 2가 더 크죠. R이 D보다 더 커요. R이 D보다 큰 게 어떤 상황일 것 같아? 그렇죠.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인 거를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라고. 반지름이 루트인데 D가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이렇게 잘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몇 개다? 두 개구나. 이렇게 밝혀내는 방법. 자, 계속하자. x 빼기 y. 자, 이거는 D가 어떻게 될까요? 뭐 바로 일단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이니까 2가 될 거야. 나 너무 빠른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루트 2죠. D랑 R이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뭐 한다? 그치. 접하는 거고 교점 개수가 한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라스트 이 친구 D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5가 될 거야. 뭐 2분의 5 루트 2겠지만 뭐 딱 봐도 루트 2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D가 R보다 큽니다. 교점 개수 몇 개예요? 0개.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편할 것 같아요? 1번, 2번. 일단 압도적으로 2번이 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99.99%의 확률로 이게 훨씬 더 편하고, 간혹가다 이게 편한 거는 원형의, 그러니까 가장 그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원과 정말 깔끔한 수준의 직선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판별식이 괜찮을 수도 있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연습은 해보셔야 된다. 정리를 한다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밝혀낼 때 있어서는 판별식으로 진행하는 거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D랑 R 사이 비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연습은 22페이지랑 23페이지 문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바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일단 24페이지 문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뭐 현의 길이라고 잡혀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이나 공통현이나 현인 건 맞으니까 아까 우리가 그 20페이지에 있는 스텝 2에 18번과 19번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어려움, 부침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 한번 해보자고. 24페이지 볼게요. 자, 원 대충 그렸습니다. 0,0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고 반지름 길이 몇으로 나와 있대요? 루트 5 정도로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원 대충 그렸고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저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라 그랬으니까 뭐 두 점에서 만나나 보지? 그냥 믿으시면 되고, 그 두 점을 아래 a, 위에 b라고 그냥 대충 찍었어요. 이 ab 길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야. a점과 b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은 해. 할 수는 있죠. 근데 할 필요가 솔직히 없다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일단은요, 요 5점에서부터 이 현을 향해서 뭘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니?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2 할 때 원에서 항상 이직거리를 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거고요. 이 O에서부터 이 B까지도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OBH는 어쩔 수 없는 직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OB 길이는 문제에서 얼마로 나와 있대요? 루트 5로 나와 있대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OH 길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일반형으로 만들어 보자. x-y 더하기 2는 0.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것과 원점 사이의 거리 OH 길이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0대로 받고 0대로 받고 절대값 2니까 이 정도로 되면서 그냥 루트 몇으로? 이 정도로 네,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BH 길이가 얼마인 것도 알 수 있고, 그치? BH 길이가 루트 3인 거 무난하게 알 수 있고, BH 길이랑 AH 길이가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현 AB 길이는 이거의 몇 배? 2배인 2루트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베스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그리고 꽤 깔끔하고 나쁘지 않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갈게. 아까 20페이지에 뭐 18번이던 간에 19번이던 간에 상관없어요. 일단 18번 답 2루트 3이거든요. 뭐 내가 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답이 되게 지저분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해합니다. 그 오른쪽 원이 되게 해괴망측하게 생겼으니까 중심좌표 구하기도 쉽지 않고 반지름도 약간 이상망측해요. 자, 근데 아이디어 좀 받들어줘. 자, 여기 봐. 물론 난 지금 C1 그린 거거든요. 이거 0,0 센터로 하면서 이 원 당연히 그리면 그릴 수 있죠. 뭐 그려지겠지. 근데 내 알 바 아니야. 어차피 뭐가 생긴대? 공통현이 생긴다라 그랬고, 우린 요 파란색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인가요? 이거 구하고 가는 게 낫다고 봐. 둘이 뭐 하면 된다라 그랬죠? 그렇죠. 둘이 뺀 식이 자연스럽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 그랬고, 빼기나 하자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4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짜리. 그래서 그냥 더하기 5는 0이라고 할게요. 얘를 뭐라고 취급한 거다? 공통현의 방정식 L이라고 지금 취급한 거다. 여기까지 괜찮? 런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작업합시다. 자, 이놈 새끼 반지름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2라고 나와 있고요. 뭐 내리고 싶어? 수선의 발 내리고 싶어. 뒤져버릴 것만 같은 느낌. 자, 이 OH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과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그렇죠. 16 더하기 9 루트 25 뭐로 유명해? 5로 유명하고, 0대로 받고 0대로 받으면 5분의 5라서 개꿀. 이렇게 1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1이네요. 2대1 때 5. 네, 입에 붙은 그 답.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전체가 몇이 된다?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풀래? 아니면 원 두 개 갖고 놀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받아들여 줄래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원의 중심이라든가 반지름을 그냥 무시한 채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직 18번과 19번을 제대로 안 풀어보셨다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답 내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26페이지, 7페이지로 갑시다. 딱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6, 7, 8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수학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죠? 예. 미안하지만 외워야 할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외우지 않으면 사망하십니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외우게 시킨다기보다는 증명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책이 약간 증명이 조금 약하긴 해가지고 한 번 정도만 해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저는 이제 줄여서 그냥 접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총 3가지가 있답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는 게 네, 천천히 갈게.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원인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할게. 무난하게 0,0을 센터로 하고 반지름 몇으로 할까? 3? 3? 그래요? 네. 자, 반지름 3짜리라고 한 다음에 기울기는 뭐라고 할까? 4? 일단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그 직선의 기울기 값 있잖아. 그 수치로 나왔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체감할 수 있어요? 기울기 4짜리가 어느 정도 급함인지 압니까? 굉장히 빡세거든요? 기울기 4?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체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기울기 1짜리인데 막 이지랄로 그리지 말라고. 기울기 1이면 이 정도 약간 45도 약간 그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 감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울기 4는 너무 심합니다. 기울기 2로 할게요. 네, 타협하죠. 기울기 2 정도면 한 기울기 2처럼 보이는 거 맞죠? 근데 이거 하나만 있겠어? 그쵸.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이 밑에서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바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서의 접방은 항상 몇 개로? 2개로 튀어나오는 게 국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0,0이니까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얘는 y좌표값이 뭐인 거? 양수값인 거. 얘는 y좌편이 음수값인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봐. 다만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난 결국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나를 궁금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울기 2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울기는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자, 그럼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공식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일단은 잠깐 한 1분 동안 좀 외워주실래요? 이유는 바로 그 다음부터 설명할게요. 기울기 m짜리 그리고 0,0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r짜리의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뿔마가 붙는 이유가 뭐라고? 답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위에 거가 플러스 자리의 거고 아래 거가 마이너스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직선 사이 거리. 네, 그거 이용할 겁니다. 증명할 때. 좋아요. 자, 바로 갑시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 직선식이 기울기가 m인 건 확실하니까 y는 mx 더하기 어쪽으로 출발하는 것까지는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누굴 모르죠? y절편 자리를 아직 모르죠. 그래서 얘는 기지, 알고 있는 숫자지만 얘는 미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요 n을 알고 있는 숫자로 바꿔치기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마인드 공감하냐?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좀 그지 같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mx-y 더하기 n은 0이 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목표가 이 직선이 뭔진 몰라도 저 원과 뭐 하기를 원하니까 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랑 동일하겠다? 반지름인 r과 동일하겠다. 그걸로 갈 거야. 맞나? 자, 갈게요. 자, 그럼 d가 어떻게 되죠? 0,0 사이 거리 하는 겁니까? 도와줘 빨리 제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대로 받고 0대로 받으면 뭐만 남아요? m만 남는데 절 대값이 붙죠.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고? 반지름인 r과 같고요. 이 r은 지금 나와 있는 r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해서 이거 양변에 곱하니까 이 절대값 n이 뭐로 나오는 거고 r 루트 m제곱 더하기 1로 되는 거고 절대값이 그거란 얘기는 이게 뭐라는 거죠?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락 끼우기 한 게 이 식인 거야. 받아들일만 하죠? 증명은 내가 대신했다? 그럼 너네들은 뭐 해야 돼 이거? 외워? 외우지 않으면 답 내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외우는데 좋은 방법은 연습하는 게 제일 짱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으로 할게요. 10은 좀 변태 같다. 16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2요. 접방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x 뿔마 4 루트 그렇죠. 4 더하기 1이니까 빨라 안 빨라? 당연히 빠르네요. 이거를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once again 여러분들 합창할 때까지 할게요. 3 기울기 2분의 3 그죠? 재야지. 자, 어떻게 돼요? y는 2분의 3x 뿔마 루트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1하면 4분의 13이죠. 근데 루트 4가 얼마니께? 2니께 2분의 루트 13이라고 일단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나중에 합치면 2분의 루트 39 정도로 되겠다. 그지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식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자, 다시 정리. 원점 이 중심인 원에서의 접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이 중심인 경우고 반지름이 r짜리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 정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과를 선택하시고 기하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타원이랑 쌍곡선이라든가 그런 거에서의 접방 얘기할 때 이 식과 되게 흡사한 뭔가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거 증명 끝.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상황이 이렇죠. 마찬가지로 원이 있고요. 중심은 0,0 원점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경우 여기서의 접선은 몇 개밖에 없어 실제로? 그렇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까랑은 다르게 이건 답이 무조건 한 개로 나와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적을게요. 이 직선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에요. 이게 되게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외우는 거냐면 이 원방이 원래 이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x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죠? x 곱하기 x지. y제곱은 y 곱하기 y인데 그 x 두 개 중에 한 자리를 얘로 갈아 끼우시고 y 두 개 중에 하나를 얘로 갈아 끼우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바로 예를 들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에 3,4라는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접선이 어떻게 된다고? 3x 더하기 4y는 25.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외우시고
외웠다면 증명도 해드릴게. 30초. 자, 한번 해보죠. 자, 이 증명도 별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원점에서, 일단,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이 직선식을 세우는데, 지나는 점은 알고 있지만, 뭘 모르고 있는 중이죠? 기울기가 몇인지를 모르고 있는 중이야. 우린 그 기울기 값만 알면은 이 직선식을 완성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는 그 마인드로 출발할게요. 근데 아십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을 향해서 선을 그은다면, 이 선과 이 접선은 항상 뭐 한다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이 성질.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면 이 기울기의 역수의 반대부호가 요 기울기지 않을까요? 그거 기억납니까?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해서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걸 지금 써먹을 거라고. 이거 기울기 얼마인지 말해줘.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요. 맞아요. 보이는 그대로 x1분의 y1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찐 기울기는 얘를 역수 때린 다음에 반대부호로 붙인 마이너스 y1분의 x1이구나. 이렇게 취급한 채로 식 작성 갑니다. y 마이너스 y1은요. 기울기를 뭐로 한다고? 마이너스 y1분의 x1 x 빼기 x1 이렇게요. 일단 사실 이것만으로도 일단 끝난 거긴 해. 자, 그럼 전개나 좀 하죠. 개똥 같네요. 자, y1 이렇게 곱해가지고 y1 y 빼기 y1 제곱은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이라서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죠? 네, 그냥 y1 곱한 다음에 그냥 싹 다 전개한 거예요. 이 식이랑 이 식 보시고 얘랑 얘 자리를 바꿔치기 할게요. 그럼 얘 넘어가니까 뭐가 돼? x1 x 그리고 얘는 y1 y야. 그리고 여기는 x1의 제곱, 얘 넘어가니까 y1 제곱. 이렇게까지 등장해요. 근데 이거 몇일까 결국? R제곱. 그렇지. 얘가 R제곱이 되는 이유는 뭐죠? 요 점이 이 원방 위에 있기 때문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일 거라고. 그래서 등장한 식입니다. 저게. 오케이, 일단 뭐 증명하는 것도 생각보다 별건 없었고 여러분들도 딱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일단 외우기만 하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연습. x제곱 y제곱은 10 위에 마3,1이 있다면 접방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10 이렇게 간단하게 등장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아이디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첫 번째는 기울기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접점 주어진 경우.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기울기 m짜리였어요. 이거 어떻게 등장한다 했죠? y는 땡큐. 자, 그리고 접점이 1,1인 경우는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외워두셨나요? 거기 26, 27페이지죠. 바로 연습하자. 그리고 아까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요 접점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요.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치죠. 이게 x축, 얘가 y축임. 그리고 이 원 위에 0,2에서의 접방을 구하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접선이 그냥 이렇게 생겨서 y는 2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공식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0 하나 때려 박으면 어차피 0x니까 사라지는 거고 2 하나 때려 박아서 2y. 그래서 결국은 2y가 4가 나오고 2 나눠줘서 y는 2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야?
x 이 점좌표 접점 중에서 어떤 하나가 0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딱히 예외될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냥 강력한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편안합니다. 기울기 주어진 경우나 접점 주어진 케이스. 그러면 그 다음에 원 밖에서 그은 접선 28페이지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얘는 특별하게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인 거예요. 더 솔직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그냥 니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1번으로 가던 2번으로 가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살짝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 얘는요 그냥 각설하고 예제로 갈게요. 2,1이라고 하는 점 A점이라고 내가 네이밍을 했어. 이 점에서부터 요 단위원을 향해 그은 접선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간만 X축 Y축 그리죠. 단위원이면은 이 정도 망했네. 자, 아무튼 이거 반지름 1짜리라고 그냥 가정해 주시고 2,1이 여기서 지금 정확히 어디 그려지지? 이쯤 그려지는 거 공감합니까? 맞아요? 여기가 2,1이에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원을 향해 뭘 긋는다고? 접선을 긋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중3 때도 마찬가지로 뭘 배웠냐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원을 향해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몇 개다? 2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죠. 답 무조건 몇 개? 2개인 게 필연이야. 그래서 하나 긋는다면 요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려나?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죠. 일단 요거 L1이라고 하고 얘 L2라고 할게. 근데 L1 이미 나왔다. 누구겠어? 이거 그냥 y는 1 상수함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간 벌었다고. 오케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시간을 번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림을 안 그리고 한다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쭉 하다가 되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 L2 구하는 게 문제일까? 자,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간다는 건 기울기 값을 잡은 다음에 출발한다는 거고 2번으로 간다는 건 접점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뭐라 할까 이거? 뭐 어차피 너네들이 뭘 말해도 나 둘 다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하죠. 기울기 값을 뭐라고 잡고? m으로 잡고 출발. 자, 그러면 이 L2 직선을 y는 mx 일단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그걸 쓴다는 건데 일단 이거 r이 몇 자리야 이거? r 1자리니까 그냥 루트로 출발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실 뿔마 중에서 뭐 할 것 같아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죠. 이유는 y절편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할 거니까? 음수일 거니까. 공감? 자, 그러면 뭐 알겠어요. 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이요? 뭐를? 요 2,1을 대입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점에서부터 출발한 거로 봐도 되고 이 직선 위에 누가 있으니까? 2,1이 있으니까 x에다가 2, y에다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1은 2m 루트 m제곱 더하기 1일 거고요. 얘랑 얘 자리면 그냥 아니죠, 미안해요. 얘랑 얘 자리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미안해. 이걸 이항합시다. 그러면 2m-1이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뭐해서? 제곱.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 1 컷 넘어가서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 이거 만족하는 m값은 뭐 또는 뭐겠어요? 0 또는 3분의 4인데 0은 이미 하나 구해냈어요. 다른 게 누구겠다? 3분의 4짜리가 요 L2의 기울기니까 3분의 4 집어넣어서 완료한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건 뭐 내가 그냥 쓱쓱쓱 썼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 이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뭐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지울게요. 두 번째, 접점 두고 하는 거. 접점 좌표를 뭐로 둔다? 저기 썼던 대로 x1, y1으로 둔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x1, y1이 되는 거고 알고 있던 대로 여기에서 접방은 어떻게 써져? x1x 더하기 y1y는 1자리로 써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출발을 어디서 했으니까 2,1에서부터 했으니까 x자리에 2, y자리에 1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거가 되겠네. 해서 나오는 관계식 하나가 누구냐면 y1 더하기 2x1은 1. 이거를 차라리 y1을
1-2x1이라고 바라보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식이 뭐냐면 이 x1, y1은 직선 위의 점이기 이전에 누구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몇인 거를? 1인 걸 만족하는 상황일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둘을 연립하면 될 거고 y1 자리에 이거를 갈아 끼우자 이 말이에요. x1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아, 네, 일단 쓰고 갑시다. 암산 5x1 제곱 마이너스 4x1 플러스 1은 1이니까 그대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따라서 x1이 뭐 또는 뭐다? 0 또는 힘들어. 5분의 4이라는 걸 알 수 있죠. 0은 이미 저기서 해놨고 5분의 4가 정답이겠네. 여기가 5분의 4가 될 거고 y1 계산해보면 이거 아마 마이너스 5분의 3인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접점을 구한 다음에 다시 갈아 끼워서 완성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둘 다 약간 마카마카 같은 느낌으로 둘 다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누굴 추천하냐면 얘를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접점 잡고 하는 게 더 나읍니다. 왜냐고 물어봐요. 빨리 아무나 제발 부탁이야. 왜 이번 왜냐면요. 기울기 잡고 출발했다간 저 m 값이 무한대가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가다 존재하거든요. m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케이스야. 이 세로줄. 이거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기엔 나쁘지 않아요. x는 1이라 말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기울기 알아요? 이런 기울기는 정의하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로 가는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발했다가 m 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간혹가다 등장하기 때문에 네, 얘가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힘들 거야. 이거 되게 짜증날 거고 되게 힘들 거란 말이죠.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라서 일단 나는 딱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 거란 말이지. 26, 7, 8페이지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들 연습해 보시고 26, 7페이지 되신 분들은 28페이지 문제 푸는데 네, 열중하면서 네,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